안녕하세요, 피크입니다. 혼수, 이사 준비를 하실 때요, 이 가전, 이 가구, 과연 어떤 걸 사야 되나, 어떤 건 또 사지 말아야 하나 라는 기준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결혼 9년 차에 가전회사, 가구회사에 다 다녔던 그 경력을 토대로 사면 좋을 것, 사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출발! 자, 우리가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첫 번째는 식기세척기인데, 식기세척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글씨 또 다음 거는 건조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분명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식기세척기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또 없고, 설거지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식기세척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이죠. 근데 싱크대 하부에다가 설치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싱크대 하부에다가 하는 빌트인 식기세척기가 있고, 그리고 싱크대 위에 얹어놓고 사용하는 카운터탑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 카운터탑 제품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운터탑 제품들은 뭐 3인용도 있고 6인용도 있고 해요. 크기가 그만큼 컴팩트하다는 거죠. 빌트인 모델은 12인용, 14인용까지 나왔으니까 3인용은 너무 작을 수도 있고, 한 6인용 정도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크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설치도 어렵지 않은데 사용을 했을 때 꽤 편합니다.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LG에서 카운터탑 모델이 있었을 때 추천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옛날 모델을 그냥 오브제 컬러라고 해서 그린 컬러, 색깔만 바꾸고 스펙 바꾼 거 없이 금액이 너무 비쌌어요. 막 8, 90만 원대 이렇게 나왔으니까 진짜 추천 안 드렸는데, 최근에는 LG가 단종을 시키면서 빌트인 쪽으로 가더라고요. 아직까지 구매하실 수 있는 브랜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삼성, 쿠쿠, 중소기업 브랜드로 간다고 하면 미닉스 뭐 이런 브랜드들도 있기 때문에 빌트인 식기세척기가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카운터탑을 사용했을 때 편하시지 않을까.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구매를 하셔라. 그 이유가 뭐냐, 추후에 우리가 집을 옮기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통해서 빌트인으로 식기세척기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중고로 팔아야 하는데 브랜드가 없으면 팔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 같은 경우는 저는 삼성을 두고 2순위 막 쿠쿠 두고서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이 음식물 처리기를 제가 사용을 해볼수록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싫어했던 게,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아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손에 쥐고 가는 냄새가 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물티슈를 많이 쓰지 않았다 보니까 항상 휴지 같은 거 들고 갔었거든요.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 옆에 이제 개수대가 있어서 손을 씻을 수 있지만 예전에 없었어요. 저희 동네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음식물 처리기가 딱 있으니까 정말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 음식물 처리기에도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미생물 처리 방식이라고 해서 휴지통처럼 이렇게 크게 생긴 곳에 흙처럼 되어 있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열 분쇄 방식. 나는 바나나 껍질을 넣었는데 가루처럼 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정해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 하시면 미생물 처리 방식보다는 가열 분쇄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장기간이라고 하면은 3일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도 처갓집이 대구에 계시다 보니까 한번 놀러 가면 3일 정도는 당연히 있다 오는 경우가 많고, 명절 때나 이럴 때 더 길게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미생물 처리 방식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 그동안에 쫄쫄 굶어야 됩니다. 요즘은 그만큼 기간이 더 길어지기도 했지만 미생물 방식 자체가 계속해서 음식물을 넣어줘야 이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내가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 하면 가열 분쇄 방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가열 분쇄 방식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라서 그냥 안 쓰면 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또 제품들은 음식물을 넣어서 보관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냐, 또 이런 것도 아니라서 제가 이걸 계속해서 사용해 보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들을 써보니까 좀 이런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음식물이 계속해서 나온다, 용량이 좀 더 큰 게 필요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미생물 처리 방식의 용량이 더 크다 보니까 미생물 처리 방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또 가열 분쇄 방식 제품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리뷰를 통해서 보시면 좀 재밌으실 겁니다.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오븐입니다. 이 오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딱 하고 혹은 이사를 딱 했을 때 주변에서 선물 받거나 가전제품, 가구상품, 사은품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물 받고 사은품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프라이기, 토스트기, 미니 오븐 이런 것들 많이 받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따로 전자레인지까지 줘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너무 많이 두다 보니까 집이 오히려 어지럽고 복잡해 보이고 공간은 좁은데 제품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오븐은 기본적으로 전자레인지, 오븐, 에어프라이기가 다 되는 제품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굳이 여러 개를 두지 않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토스트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븐은 제가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 저 같은 경우는 LG 제품 쓰고 있는데요. 스팀이 되는 오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스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오븐을 사용을 해보니까 음식을 우리가 예를 들어 데울 때 피자 같은 경우 그냥 데우면 도우가 뻣뻣해지고 맛없잖아요. 그럴 때 물 채우고 스팀 버튼 누르면 좀 촉촉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많이 몰락했지만 최근까지 죽은 빵도 살리는 발뮤다 토스트기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발뮤다 토스트기의 원리가 물을 넣어서 스팀을 만드는 거거든요. 스팀 오븐을 사용했을 때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고 스팀 오븐은 금액대가 좀 비싸다 보니까 나는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하는 경우에는 물 한 컵 넣어서 같이 돌리면 됩니다.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오븐 하나면 에어프라이기, 전자레인지, 미니 오븐, 토스트기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 참고하세요. 네 번째는 스툴인데요. 가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구는 사실 어떤 걸 추천해야 될지 빼야 될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그 안에서 가격대 저렴한데 이거 하나 있으면 정말 잘 쓴다 하는 게 바로 스툴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건 이런 원목 스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요물이에요. 그 이유가 평소에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식탁 의자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당연히 원래 용도로 스툴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요즘 아파트 화장대에 가보면 화장대 의자는 없고 화장대만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 밑에다가 평상시에 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서서 화장을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화분을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피커를 올려두거나 장식장 개념으로 쓰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스툴은 저희가 이케아에서 만원대 주고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나 진짜 가격대 좋은 걸로 좀 이쁘게 잘 꾸미고 싶다, 다용도로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스툴 하나 두시면 정말 요긴하게 쓰실 겁니다. 네, 다음은 비추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추천템은 사실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좀 줄여서 우리가 비용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싼 무선 청소기인데요. 무선 청소기 시장이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다이슨이 딱 나오고 막 100만원대 제품들이 나오는데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품들도 써보고 그리고 LG에 있는 코드제로도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그쪽 라인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양가 부모님들도 다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비슷한 주기가 되니까 제품의 고장이 발생한다는 게 비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게 수준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댓글만 무려 100개 이상 된 제품이 캐치웨일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그 제품의 반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은 거의 그것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가전을 구매를 하러 가서 한 번에 다 사면 저렴하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매장에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성비 제품으로 갈 건 가성비 제품으로 가고 금액을 줘야 되는 굵직한 모델들 있잖아요.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이렇게 좀 대체하기가 힘든 모델들은 좀 큰 브랜드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캐치웰 반응이 워낙 좋아서 5월 30일부터 딱 4일 동안 100대 한정으로 또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청소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성비 청소기 꼭 보시고요. 요즘에는 가성비 청소기를 보시면서 로봇 청소기 구성으로 해서 메인으로 로봇 청소기 하고 청소기를 한 번씩 거들어주는 형태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 비싼 무선 청소기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제가 요즘에 나오는 걸 보면 볼수록 대기업 제품들의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벌써 한 200만원 넘는 것까지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요.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하고 정말 좋다라고 이 체감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 공기청정기는 눈으로 먼지를 봤을 땐 체감이 물론 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지내면서는 체감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청소를 깨끗이 하면 그만큼 먼지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과연 200만원까지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기와 마찬가지로 공기청정기 또한 너무 비싼 제품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공기청정기 좋은 제품 있으면 꼭 추천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퓨리케어 제품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모델이 있어서 그 링크로 한번 아래 남겨두겠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실질적으로 비싼 거 살 필요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폐왕때 너무 오버스펙 아닌 제품으로 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세 번째, 가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것은 바로 소파 테이블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파를 구매를 하면 소파 앞에 두는 소파 테이블을 같이 구매하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희 부모님 댁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 집을 다 봤을 때 소파 테이블을 사용하는 집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파를 둔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서 먹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다 보면 동선이 방해될 뿐만 아니라 많이 좁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파 테이블 같은 경우는 굳이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소파에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도 많이 나오고 저렴한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좌식으로 앉아서 쓰는 소파 테이블은 구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재밌는 게 처음 집을 꾸미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면 내 생각보다 집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가구가 들어간 다음에 집을 보면 점점 집이 이렇게 좁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소파 앞에 소파 테이블이 딱 있는 순간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천, 비추천,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얘기 드린 게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눈으로 보고 느껴보고 돈을 써가면서 배운 거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되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